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든 인텔이 작년 해당 사업에서 약 70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지 시간 3일 인텔의 주가는 8.2%가량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로 가구가 부담한 이자 비용이 큰 폭으로 늘면서 월세 지출을 9년 만에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7% 늘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구광모 LG그룹 오너 일가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 부회장 등이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의 판결을 받고자 제기된 이번 소에서 승소했을 경우 10억 원가량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텐베거, 바로 수익률이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오늘도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여러분의 1000% 수익률을 향한 그 길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간단한 오전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견조한 고용시장 지표가 지수 발목을 잡았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 포럼에서 인플레 둔화에 대한 확신이 들기 전까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공고하게 밝혔고요. 또 ADP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3월 민간 고용 건수는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24절기의 다섯 번째 절기, 바로 청명인데요. 하늘이 차차 맑게 개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 청명이란 단어의 뜻처럼요. 오늘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따스하게 햇빛이 비추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지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우리 국내 증시 흐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어제 1.7% 가까이 내리면서 2,700선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현재는 0.87% 오르면서 낙폭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2,730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에 나섰죠. 오늘은 반대의 양상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2,47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3%가량 내린 코스닥, 오늘은 0.41% 낙폭 회복해가고 있고요. 88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는 모습 관측됩니다. 네, 청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요.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좀 햇빛이, 온기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포트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받고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방송 중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홈런을 날려드릴 오늘 정호의 텐베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도 김선혜 전문가님 옆에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좀 미증시에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라든지 강한 고용, 이런 악재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낙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매도세로 전환했던 외국인, 오늘 다시 좀 돌아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이제 지난 주말쯤이었나 이번 주 초였나요?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이 계속 좀 연설이 있을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파적 발언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파월까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 증시 보면은 오늘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외인과 기관들이 다시 한번 좀 잡아주는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전체 상황으로 보면요. 그래도 그간에 좀 외인이 꾸준하게 담아주는 것을 변치 않고 있다. 근데 기관들은 팔았다가 다시 매수를 잡아줘요. 선물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다시 좀 매수로 돌아오는 모습도 포착이 좀 되고 있고 뭐 나쁘진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과연 어떻게 꾸준하게 이어갈지인데, 자, 제가 이제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어제 낮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꼭 체크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 환율은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환율 스트레스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환율이 오른다고 하는데 이 외인과 기관들은요, 특히 외인들은요, 계속 매수가 들어와요. 보통 환율이 올라가면 외인은 매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계속 들어와요. 시장을 계속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요 며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데요.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어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고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치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발표를 하는데요. 기대감이에요. 반도체 실적이 어떻게 돼요? 좋아진다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막 몰려서 삼성이 이런 그림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저도 여기에서 72,000원짜리에서 추천을 좀 드려서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삼성이 단기로 아래 보이시는 바와 같이 28%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고가 기준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현재 뭐가 안 돼요? 아시죠 이제? 네, 공매도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시장이에요. 언제까지 안 됩니까? 6월까지 안 돼요. 자, 7월 초가 되면 뭐가 있어요? 7월 8일이나 9일쯤에 삼성전자의 무슨 실적 발표가 하죠? 네, 2분기 실적 발표를 잠정치 발표를 합니다. 2분기는 뭐가 있을까요? 엔비디아 이슈, 얼마나 좀 더 이슈화가 되는지 여부가 포함이 될 거고, 제가 이번 조정 잠깐 끝나고 다시 반등이 아마 오늘부터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움직인다고 했죠? IT 쪽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리고요. 어제 저녁 방송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장 보면은 IT 관련주들이 다 가고 있어요. 그쵸? 예. 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2분기는요. 잠정치까지 엔비디아 이슈, IT 뭐 유리기판 등등에서 이슈가 계속 될 거예요. 2차 전지주보다는 IT가 더 강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쭉 갑니다. 언제까지요? 7월까지 가요. 초까지 가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때 삼성 실적에서 엔비디아의 이슈가 다 어느 정도 포함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떨어질 수 있어요. 왜? 공매도의 타겟이 IT주들로 집중이 될 겁니다. 국내 증시 자체가. 그래서 6월, 7월, 그러니까 지금 4월이잖아요. 4월부터 해서 6월까지는요. 시장이 계속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약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현 시장 자체가. 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네, 계속 간다. 근데 6월까지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7월 이 삼성전자 잠정치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선 시장이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타겟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아쉬운 건 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6월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7월 이후로 지금 뭐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갭이 또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시장이 갈까요? 바로? 아니요. 금리 인하하면 이슈가 소멸되기 때문에 시장은 또 한번 출렁일 거예요. 그래서 7월 시장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 판단을 해요. 조심하셔야 된다. 그 전까지 6월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수익을 좀 내셔야 됩니다. 이게 이 시장의 핵심이에요. 당분간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대응을 하신 다음에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찾고서 대응하는 전략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셨죠? 6월까지는 IT 쪽, AI 이쪽이 핵심이니까 꼭 관련된 쪽으로만 보시고 대응하셔라. 이렇게 한 번 더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드디어 내일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많은 기대를 모아주고 있고요. 한 가지 딱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존의 6월 금리 인하 전망이 좀 7월로 다소 미뤄질 수가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현재 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까지는요, 이 IT와 AI주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어떤 종목이 또 새롭게 떠오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매일 아침 김성현 전문가가 꼽아드리는 장전 관심주 오늘도 5가지가 꼽혔고요. 마찬가지로 5가지 중에서 무려 4종목이 시가 대비 3% 이상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윙이푸드, HB테크놀로지, IMBDX, 세화 PNC, 그리고 솔루스 첨단소재 저희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개장 전에 미리 짚어주셨던 HB테크놀로지, 오늘 시가 대비 자그마치 최대 23% 가까이 급등 나와줬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에 짚어주신 탑 엔지니어링, 오늘로 벌써 12%의 누적 수익률이 쌓여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이 좋든 안 좋든 계속해서 지수의 등락에 관계없이 매일매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 대비 큰 폭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은 워낙 좀 장이 좋아지는 모습이라서요. 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예, 이게 제가 장전 종목이라 그래서요. 오늘자 관심주라고 해서 매일 아침에 8시 한 55분경에 이제 글을 올려드려요. 물론 그 전부터 해서 뉴욕 증시 체크해가지고 글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에 움직였던 종목들 체크해서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종목 뉴스나 시장의 뉴스들을 쫙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리고 뭐 일정도 올려드리고 오늘 중요한 일정, 뭐 휴장인지 아닌지 이런 거 체크 가능하고 그리고 이따가 6시 한 50분부터 올립니다. 그리고 8시 55분경에 이 종목들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5개가 다 갔고요. 오늘은 5개 중에 4개가 움직였어요. 하나씩 볼 건데요. 세화 PNC가 좀 어제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오늘 또 시가 대비해서 좀 떴습니다. 한 시가 대비 10% 정도 고점 기준이에요. 수익이 났다가 조금 빠졌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들은 단기 종목들입니다. 매일매일 5개를 올려드려요.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올려드리고 어제 우리 이벤트 잘 했죠? 그래서 제가 룰렛까지 이렇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제가 올려드렸어요. 룰렛 막 그 경마장처럼 막 말 빠르게 해가지고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룰렛 투표 잘 해서 선물 다 아침에 보내드렸어요. 그렇죠? 아침에 다 보내드렸고 바꿔 드시면 돼요. 어찌됐든 간에 단기로 보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냥 올라간다 싶으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종목은 매일매일 리프레시 됩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참고하시면 되고요. 솔루트 첨단 같은 경우는 조금 움직임이 좀 천천히 저번에 한번 먹었던 종목인데 다시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한 4%가량 시가 대비해서 고가 흐름이 좀 나와서 괜찮은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됐고요. 자,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좀 굉장히 좋아요. 애플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유리기판. 최근에 보셔야 될 게 이 유리기판 내용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TGV라고 하는데 이 공정 장비를 사용하면은 기존의 이제 그 플라스틱 기판을 뚫을 때보다 속도 자체가요 10배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10시간 걸리고 1시간 만에 끝내요. 그 정도로 빨라져요. 그래서 이게 핵심 기술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그래서 최근에 막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 단축을 10분의 1로 줄인다는 것은 와 어마어마한 진짜 이익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는 건데 우선 아침에 출발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지만은 역시나 한계치는 전고점에 이렇게 도달하다 보니까 그 모습 역시나 주가가 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보고 나오는 종목들이니까 참고하시고 추가로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뭐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못 가는 종목도 있지만 꾸준하게 드리는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내기 때문에 아침에 올려드리는 종목은 한번 잘 보시고 판단 잘 하셔서 수익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매일매일 또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들도 좀 중기, 장기 종목으로 좀 항상 드리는 종목들이니까 그 종목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또 오늘도 5개 중에서 4개가 또 3% 이상 가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재밌는 거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것저것 좀 이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공개 방송을 이 방송을 하고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공개 방송을. 그래서 조만간 제가 시간을 확인하고 우리 PD님이랑 얘기해가지고요. 공개 방송을 또 한번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또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전장 흐름 그리고 관심주까지 살펴봤는데요. 김선현 전문가의 장정 관심주는 저희가 개장 전부터 미리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4월 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2분기를 주도할 유망주까지 매일 아침 선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아직도 투자 고민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저희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저희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세 가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김선현 전문가의 보물들, 수익률 베스트 10,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수익률 베스트 10 살펴보고 왔는데요. 확실히 시장이 좋아졌기만 하면서도 또 확실히 반도체주들, 대형주들이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시장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서 만나본 종목들 중에서요. 특징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종목 상담을 해요. 근데 이제 어저께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의 문의가 굉장히 좀 많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문의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얘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종목을 좀 AS 해드릴 건데요. 수익은 굉장히 우선 잘 나고 있어요. 제가 원체 삼성전자 얘기를 하이닉스 얘기를 방송에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보유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방송 자체가 자리를 아직 크게 잡지 못했어요. 점차 자리도 잡아가고 있고 시청자 수도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아직은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자,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랑 해가지고 이거를 고민하신 분이 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이닉스가 어제 빠졌잖아요. 빠졌다가 오늘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하이닉스가 만약에 오늘 밀려버렸으면 라인상으로는 여기 라인이겠죠. 여기 보시면 네, 우선 1차 지지선 자체가 21선 해당하는 여기 17만 원대까지는 열릴 뻔했지. 예, 근데 오늘로서는 돌려 세우는 걸 보아하니까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살만한 게 없어. 결국 IT예요. 2차 전지주들은 문제가 뭐냐면 저도 좋게 봤지만 올해 하반기를 보고 좋게 본 거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도 그렇고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결국 문제로 터지는 게 1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근데 이게 2분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실적이. 올해 하반기가 돼야 3Q는 돼야지 그나마 이게 2차 전지주들이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시점상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 2분기까지는요. IT 쪽으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공매도가 타겟이 지금 당장은 될 수가 없잖아요. 3분기 넘어가면은 많이 올랐던 IT주들의 공매도 타겟이 되면서요. 자연스럽게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2차 전지주들로 다시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장은 지금 안 가지만 조정을 버티시면서 연말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무슨 상황이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동반 상승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오늘 보시면은 뭐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관련주들 가운데 하나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대 상승이 좀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마이크론 당겨보자면 이 신고가 패턴을 그릴랑 말랑한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도 몇 개 있었잖아요. 최근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추이들 버티다가 이런 가는
이게 중형주, 약간 중대형급 IT 중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뭐 리노공업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렇죠? 이오테크닉스 보시면 이런 상황들 오늘 17% 올라가 있어요. 이오테크닉스가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IT가 계속 시장에서 움직여 줄 거다. 상반기까지는. 그리고 상반기 지나고 7월부터는 드디어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타겟입니다. 무조건 타겟이에요. 금리 인하 시점도 7월 요때 넘어가고 약간 7월이 굉장히 7월 초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6월까지는 어떻게든 IT 관련주들로 수익을 많이 내주셔야 돼요. 네, 꼭 내주셔야 돼요. 그럼 삼성 같은 경우 다시 돌아가서 그럼 얼마까지 간다는 소리야.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85,000원이에요. 어제부터. 호가 상황 자체를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없어요. 이제 없다고요. 여기 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항상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사면 항상 왜 꼭대기일까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자주 그래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근데 기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 버티냐인데 기관들은 만약에 이때 샀으면 계속 물타기 하면서 계속 가겠죠. 삼성이니까. 그래서 물타기 꾸준하게 했으면은 한 이쯤에 수익이 나기 시작해요. 기관들은. 큰 기관들은 오랫동안 가져가게 되면은 그렇죠? 그런 그림인데 개인들은 못 버티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버티라 말씀드렸죠. 호가가 없어 여기서부터요, 사실. SK하이닉스는 진작에 이 전고점 자리를 뚫으면서 갔잖아요. SK하이닉스의 고점 자리가 여기가 자리가 얼마라고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 14만 원이에요. 14만 원이죠. SK하이닉스 얼마예요, 지금? 18만 원이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8만 5천 원이에요. 30% 정도 가야 돼요. 얼마가 돼요? 10만 원 그냥 넘어가잖아요. 11, 12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6월 안으로 10만 전자 돌파할 가능성 있어요. 뭐 증권사들은 보수적으로 연말까지 본다고는 하지만 저는 6월 안으로는 가능성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떨어질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의 상황, 그 라인들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얘기를 잘 했잖아요. 8월 달에 이때 사인드리고 요때였나? 요때 사인드리고 요때 사인드리고 바닥은 계속 짚어드렸어요. 근데 고점도 잘 짚어드리죠. HLB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26일부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계속 빠져. 삼성전자 7월부터는 삼성전자 조정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걱정할 게 없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계속 홀딩하고만 가시면은 좋은 수익 난다고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잘 가져가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선윤 전문가의 텐베거 종목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장주들 저희 살펴봤는데요. 이틀 전과 동일한 종목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장에서는 매일매일 다뤄도 이상하지가 않은 종목인데요. 먼저 삼성전자, 오늘로 벌써 수익률이 28%를 돌파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이 시각 4% 이상 상승률 유지하면서 6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5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 인디애나주의 차세대 HBM을 새로 신설한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왔으니까요. 계속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까지도 저희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여있는 지금 0231-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저희 지금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 앞서서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정보는 동의 없이 절대 별도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유튜브로 들어온 것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인데요. 네, 익숙하신 분들, 코스메틱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신 종목일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는 235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3%. 네, 많이 들고 계시진 않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좀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단가가 2350원이세요?
아마 바닥 생각하시고 매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2만 원대 자리 자체가 바닥 인식이 있다 보니까 확대를 좀 해보자면은 이런 상황인데 일전 더 차트가 있긴 하지만 여기 자리에서 이제 꾸물꾸물 되다 보니까 바닥이구나 해서 매수 대응을 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뉴스 상황을 조금 보아하니까 지분을 조금 매도한 것 같아요. 마녀공장 주식 50만 주 시간의 매매가 지난주에 있었나 봐요. 지분율이 조금 약간 떨어진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 58%잖아요. 그 잘 아시지만 51%까지는 그냥 막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필 왜 지금 팔아? 보유수가 좀 풀리고 좀 올라가면 팔지? 당장의 희망이 좀 안 보이나? 뭔가 주가를 올릴 만한 건덕지가 필요한데 회사가 지금 지분을 이렇게 최대 주주가 지분이 줄여나가는 것 자체는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반등 나오면 무조건 정리하셔야 된다 판단하고요. 우선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단기든 중기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지분 정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이 돼요. 예. 뭔가 좀 불안해요. 수급 상황도 잠깐 체크해 보자면 예. 갑자기 이렇게 또 팔죠? 다 팔아치우나 산업펀드에서 뭐 보유에서 풀렸나요? 싹싹 그냥 막 뭐라 그럴까 정리하는 기분이네요. 예.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이거 지금 좀 깨졌어요, 사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자리 깨면은 손절 쳐야 되는 게 맞긴 해요. 맞긴 한데 갑자기 시장 대비 너무 빠지고 있어서 반등 나오는 거를 좀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와, 누가 후드려 팼네요, 갑자기. 이렇게 패나? 뭔 일이 있나요? 악재가 떴나요? 그런 거는 딱히 없어 보이긴 하는데 왜 이렇게 팔까요? 이거는 보통 이런 경우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조금 버텨보고 하다가 회사 측에 이제 뭐 일부 주주들이 문의를 한다거나 좀 많이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께서 이거는 회사 측에 확인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리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에 뭐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1분기 실적이 안 좋다거나 일단 당장은 뭐 없습니다라는 좀 얘기가 있을 경우에는 빠져나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디서 판지는 체크는 뭐 정확히는 안 되지만 우선은 계속 매도해요. 그래서 저는 좀 위험하다. 우선 네. 혹여나 지금은 이미 팔아야 될 시기는 지났어요. 손절 시기는 이미 손절가는 벌써 나왔고요. 반등 나오는 거는 조금 혹시 모르니까 기다려 보셨다가 정리하고 나오세요. 혹여나 내일이나 아니면은 다음 주 상황도 안 좋아지면은 그냥 빨리 손절 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기대감 갖고서 반등 노려보시고 가능한 한 손실을 줄이시면서 빠져나오자. 수익은 기대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어서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하나솔루션. 네,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아유, 너무 안 올라가지고 지금 속상해서 네, 그렇죠. 현재 지금 매수가는 좀 어떻게 되실까요, 어머니? 4628원이요. 네, 보유 비중은요? 예, 15%요. 네, 저희 지금 하나솔루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지금 계속해서 매수가는 4620원, 그리고 15% 들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많이 속상하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님 어떤 처방 내려주실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이거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예? 언제 사셨어요, 이거? 아유, 작년에 샀죠. 작년 떨어질 때? 예. 왜 떨어질 때 사셨어요? 올라갈 때 사야지. 아, 그때는 뭐 한화 뭐 여러 가지가 하나 주식이 또 알아줬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러면 물을 좀 타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예, 죄송해요. 예, 제가 괜한 걸. 물 탄 거 같다고요? 네. 물 탄 거 아니에요. 요때쯤 사셨을까요? TV 보시면은 작년 여름쯤? 봄, 예. 여름? 요때 사셨어요?
예. 알겠어요. 자, 근데요, 보셔야 될 게 기대가 좀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 못 가는데요. 이게 그 옐런도 얘기했지만 중국 태양광 이슈 덤핑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반사이익을 국내 기업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잠깐 움직였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다시 주저앉았는데 시장은 이런 관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조금 힘든 얘기 드릴게요. 시장에서요, 예. 태양광 쪽을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지금 에너지 얘기하면 무슨 얘기만 나오죠? 원자력. 원자력만 봐요. 원자력이요? 네. 태양은 안 봐요. 예. 안 봐요. 안 돼요. 아유, 삼성 SDI를 네. 신청할 걸 그랬네. 괜히 이거. 자, 어찌됐든. 예. 근데 최근에, 자, 한화가 무슨 일이 생기고 있어요. 한화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예.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한화가 주가가 갑자기 어제 펌핑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화가 기업이 뭔가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보여요. 중요해요. 뭐 아들이 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려받는다 그러는 거. 한화 회장님이 6년 만에 야구장을 갔어요. 그죠? 자, 시청자님, 예. TV 볼륨을 좀 줄여주실래요? 예. 예, 저랑 소통하는 게 약간 느리신 게 TV 보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잘 보시면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이 바닥 라인에 근접해 있어요. 바닥 라인에. 바닥을 지키고 네. 있거든요. 이 바닥 네. 라인부터 해서 정말 중요한데요. 자, 설명드릴게요. 현제 네. 구간대 자리는 웬만하면 안 깨질 거예요. 밑으로 더 이상 안 내려와요. 아유, 여기서부터 해서 반등을 하기 시작할 건데 근데 과연 하나가 어떤 솔루션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반등을 시킬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아직은 몰라요. 근데 그룹사 전반으로 해서 뭔가 하나 솔루션을 살리기 위해서 모양새를 갖출 거예요. 사업구조 개편 이슈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하나가 지금 움직였기 때문에. 예. 회장님이 움직였다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아유, 한숨 쉬지 마세요. 주식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다만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다 이 전고점 자리거든요. 이제 올라갈 때 여기 자리는 한번 맞을 수 있어. 그래서 매수가 근처가 오면은 이거는 그냥 뭐 한다? 그냥 팔아요. 네, 파세요. 파시는 게 맞아요. 아셨죠? 이렇게 보세요. 삼성 SDI 좀 봐주세요. 봐드릴게요. 하나. 네. SDI 우선지요. 봐드릴게요. 예. 네, 짧게 봐드릴게요. 순서가 있으니까. SDI는 단가 얼마신데요? 이것도 36만 8천 원이요. 36만 8천 원? 예. 수익 중 아니세요? 아이, 손실이죠. 31% 손실인데요. 그 56만 원대 아니세요? 지금 혹시? 66만 원이나? 36만 8천 원인데 지금 네. 25만 천 원이에요. 삼성 SDI 맞으실까요? 예, SDI 우선주. 아, 우선주. 006405. 네. 자, 우선주. 우자를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헷갈렸어요. 자, 삼성 SDI가 못 가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에코프로랑 같은 건데 SDI는 이제 그 전고체 이슈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예. 단기적 출렁임이에요. 단기적 출렁임. 예. 단기 출렁이 끝난 다음에 다시 가요. 근데 전고체 이슈가 언제 도냐면 지금 당장 안 돌아요.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4월 말쯤 돼야 한번 다시 이슈 될 거예요. 저번에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네네. 자, 시청자님! 예. 예, 예. 또 죽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하나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무조건 얘는 놔두면 수익 주는 종목이에요. 시간이 문제인 거지. 위로 하시려고 그러시네. 위로가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방송 안 보셨어요? 저 팩트만 얘기해요. 예. 팩트만 얘기한다고요. 그 네? 전에 강연회에서 배웠어요. 강연회에서. 자, 전 팩트만 얘기한다고요. 가는 애라고요. 예. 죽는다고 지금 어떻게 나 어떻게 이러시면 안 돼요. 주식은요. 사람의 심리에 따라 움직여요. 시청자님이 죽는다? 그럼 얘도 죽어요. 시청자님이 웃는다? 얘도 웃어요. 이거예요. 주식은. 힘내셔야죠. 힘내셔야지 죽는다고 이렇게 이게 안 돼요. 에? 저를 보시고 예. 얘는 예. 다시 무조건 간다. 제가 희망을 드리잖아요. 무조건 수익 난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셔라. 다만 시간은 좀 걸린다. 절대 내 계좌를 빵꾸 낼 놈은 아니다. 예. SDI나 솔루션이나 아셨죠? 예, 예.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기다려보라는 답변 주셨으니까요. 저희 계속해서 관조하는 그런 홀딩하시는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상담이고요. 종목명은 엠로인데요.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주 사업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매수가가 63,000원, 보유 비중이 좀 높네요. 50%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면요. 3월 말에 슈팅이 나와주면서 7만 원 선까지도 접근을 했다가 4월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62,400원 선에서 거래 중이라서요. 손실 구간 접어들었는데요. 전문가님, 반등 기회를 노려볼까요?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까요? 네, AI 이슈 자체는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상반기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7월 넘어가서 좀 꺾일 수는 있지만은 또 그 이후 되면 또 갈 거예요. 엠노가 저 예전부터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슈 바꿔서 많이 올랐고 다시 바닥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종목이 현재 시총이 이제 7천억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매물벽 자체가 상당히 두꺼운 구간이 이렇게 형성은 되어 있어요. 이 구간 자체가 저는 나름 좀 크게 보자면 다시 조금 라인을 그어서 보자면 이 네모칸 박스 자리가 나름의 저는 이 박스 자리 여기서 횡보하면 다시 갈 거라고 봐요. 위로 쭉 어느 순간. 단기로 보기에는 이미 끝났고요. 엠노는 중기 장기로 보는 종목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매수하시고 나서 좀 떨어져 있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살짝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매수하셨고 시장이 안 좋은 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오늘 보시면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AI 쪽 자체가 다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클라우드 쪽도 그렇고 뭔가 AI 기반 관련주들 소프트웨어 쪽 같이 한 번은 이게 항상 순환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갈 겁니다. 그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위로 가면 갈수록 매물벽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큰 수익을 노리기에는 애매해요. 적당히만 드세요. 수익 날 건데 적당히 드시고 나오세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네, 아쉽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미래의 텐베거 종목들을 만나기에 앞서서요. 이전 종목들에 한해서 AS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요. 그 네이버하고 현대차를 좀 봐드릴게요. 현대차, 기아차에서 다 싹 봐드릴 거고요. 네이버도 얘기를 할게요. 네이버는 크게 뭐 얘기할 건 없고 그냥 네이버는 잘 가고 있어요. 현재 이제 수익률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이 어떻든 간에 네이버는 가요. 그냥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이버 따라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종목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가끔 드려요. 뭐 성지가 될 수도 있다. 뭔가 좀 임팩트 있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나름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강한 확신이겠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차트가 잘 되돌림이 나오고 있어요. 네이버는 6월 달에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가 계속 다가오니까 점차 그 이슈에 맞춰서 주가가 돌려 세울 거고
큰 바닥에서 가는 움직임을 보더라도요. 역시나 이제 이런 이제 큰 바닥들이 좀 형성이 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정적인 또 바닥이기도 하고 뭐 기관이든 외인이든 좀 매수하기 좀 편한 종목이에요. 이지 편한 종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홀딩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현대차랑 기아 얘기를 좀 드릴 건데 현대차가 쫙 빠지다가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아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계속 빠졌어요, 사실. 계속 빠졌어요. 이게 그냥 거의 사람을 죽이다시피 원래는 여기가 박스 자리에서 지켜야 될 라인이었거든요. 이 지켜야 될 라인이었는데 이거를 완전 무너뜨리면서 그냥 깨버렸어요. 기아도 똑같은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여기 라인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23만 5천 원짜리가 나오면은 이거는 매도를 했어야 돼요, 손절. 근데 그게 잘 안 나오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데 현대는 그래도 우리가 이대로 계속 떨어질 거라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지금 다시 현대가 떨어지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죠? 네, PBR 이 이슈가 다시 한번 왔어요. 또 현대가 아직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제 시작해가지고 가는 와중에 밸류업으로 갔고 뭔가를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끄집어냈어. 우리 뭐 할 거예요?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 이슈 따라서 얘는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일진 모르겠으나 조만간 현대나 기아나 이 바닥을 확인하는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쭉 올라갈 거니까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그냥 잠깐 떨어지는구나. 어차피 크게 갈 거. 자, 30만 원 이상 갈 건데 이 정도 떨어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반등 나오면 우선 1차적으로는 전고점 자리 한 23만 5천 원에서 24만 원 정도 가면은 한번 여기서 맞고 횡보할 수는 있어요. 왜? 여기 자리가 매물폭이 두꺼우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러고 다시 갈 거예요. 외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저 PBR 주들도 찾는단 말이죠. 밸류 프로그램 맞춰서. 그렇죠? 그리고 현대 기아가 아직 그거를 확 꺼내놓지는 않았단 말이죠. 다시 갈 거다. 판매량 저조 때문에 좀 빠진 건 아쉽지만 다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1년치를 봤을 때는 결국 또 판매량 증가 맞춰서 시장에서 현대나 기아는 빼놓을 수 없는 종목들이니까 꼭 홀딩하시고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 기아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다 하나씩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기아도 말씀드릴게요. 모비스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기아도 보시면 주저앉았다가 가는데 기아가 만약에 최악인 경우로 간다면 이렇게 라인을 우리가 잡아볼 수도 있기는 해요. 이 라인 자체가 지금 가격상 전략으로는 얼마가 되냐면요. 만약에 이 라인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가 1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이제 오늘 반등 나와서 10만 5천 원 정도 하는데요. 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사실 현대가 올라갔다가 좀 빠졌다고는 하지만 기아가 월등히 많이 갔잖아요. 정도점 넘어갔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요 자리가 사실 1차적인 그 바닥 자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 이 라인상 이 자리가 완성이 되는 거라 거의 얼추 내려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갔다가 다시 깨질 수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조정 시마다 매수 대응 하셔도 돼요. 현대든 기아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재반등 나올 거고 여기 박스 자리가 하나 있고 여기 자리가 있네요.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자리가 있어서 11만 5천 원까지는 1차로 갈 거고 그다음 조정 좀 거치고 다시 갔다가 다시 신고가 패턴으로 갈 거예요. 근데 기아보다는 현대가 뭐 현실적으로 더 저평가인 상황이라서 수급이 현대 쪽으로 더 몰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하지만 중기 패턴으로 봤을 때 이건 일봉이고요. 중기 패턴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볼게요. 보자면 그간 많이 올랐다가 그냥 좀 떨어진 거예요. 여기 자리에서 일정 부분 떨어졌다 이렇게 횡보하면서 다시 갈 수도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래 있다가 이제 갔어. 이러고 있다가 또 갈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짧게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도 갑자기 좀 빠졌다가 반등이 나요. 똑같거든요. 근데 차트를 크게 보면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있죠. 여기 전고점 자리를 기아는 넘어갔어요. 기아는 이 자리를 넘어갔는데 여기 넘어갔는데 현대랑 모비스는 아직 못 갔어. 이 갭을 분명히 메꿀 겁니다. 현대가 먼저 메꿀 거고요. 모비스 따라갑니다.
단기적인 역시나 조정 흐름이에요. 걱정보다는 오히려 과감하게 베팅하시면서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역시나 매수 대응하시고 버티시면은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3대장은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저 PBR 이슈 큰 거 온다 생각하시고서 베팅 계속 하시고 꼭 홀딩하고 가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AS 종목 네이버와 현대차 알아봤는데요. 네이버는 그야말로 빈출 종목이죠. 아직 6월에 있을 호재까지 좀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홀딩해보시는 전략 체크해보시고요. 또 현대차 조만간 바닥에 닿는 포인트가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만하다고 하십니다. 이 점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문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 오후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또 어떤 종목에 주목해볼지 저희 전문가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우선 오늘 오후장 마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이 뭐 딱히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뭐 이틀 동안 좀 괴롭혔는데 오늘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특히 코스피 쪽으로 해서도 움직임이 조금 차분하기 때문에요. 걱정보다는 기대를 좀 가져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을 비롯해서 하이닉스가 시장을 잘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오후장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홀딩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굳이 막 파실 필요 없어요. 반등 나오는 거 보시면 되니까. 다만 이제 그 IT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일 거라 다른 종목 보유하고 계시면 소외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딸려 올라갈 거니까 조금 기대를 가져보시고 오후장 대응하시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그다음 오늘 종목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은 그 두산 테스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2월부터 작년 하반기가 좀 안 좋았어요. 빠졌는데 2월부터 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 가동률 자체가 정상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기관들도 외인들도요. 약간 조금 샀다 팔았다 흐름을 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래도 기관들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매수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상황이 조금씩은 뭐예요? 네, 돌리고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야금야금 돌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60일선 돌파에 대한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찬찬히 올라가면서 전고점까지의 흐름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짧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짧게 보지 마시고 조금 중기적 관점으로 보시고요. 두산그룹 내에서 반도체 쪽으로 조금 육성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대형 이슈 자체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튈 경우에 매수하기 좀 좋은 자리는 약조정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종목 패턴상 일시적으로 가다가도 빠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려오고 오늘 반등 나오는 거 볼 때는 최근 내려 반등 나오는 거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다시 내려오면서 가격 전략으로 봤을 때 뭐 한 48,000원 정도 아래는 참 좋은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정 나올 때 대응하시고 목표 수익률로는 전고점까지는 보기 때문에 한 10% 정도 노리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보는 거 아닙니다. 중장기로 보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매매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바로 두산 테스나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차량용 반도체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고요. 또 기관도 천천히 매수 대응을 보이는 등 앞으로의 수급적인 매력까지 충분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는 오늘의 필승 전략과 그리고 유망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이죠. 수익률 베스트 10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을 통해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두산테스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는 내일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고요. 또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